예, 안녕하세요. 널싱 인사이드 인사이더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부터 약물 정맥 주사 관리 관련돼서 문제 리뷰 들어갈게요. 오늘 첫 시간이고요. 저희가 해야 될 약물들이 굉장히 많고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약물들이 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뭐 이제 관련된 이제 연관 문제들 풀어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이런 약물은 외워야 된다. 이런 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에서 저희 Pharmacological in Parenteral Therapy에서는요 15에서 25%의 앵클렉스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약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약물 관련돼서 safety issue 뭐 이런 게 다 연관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요. Adverse effect, side effect, contraindication. 그래서 약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저희가 Contraindication effect, 그 다음에 나오죠. Medication effect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Adverse effect나 side effect, 부작용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작용이나 뭐 거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같은 거를 조금 꼼꼼하게 알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메디케이션을 주면서 우리 환자 카운셀링이나 에듀케이션에 같이 들어가죠. 환자분들한테 이 약이 어떤 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저희가 expect 합니다. 저희가 어떤 거를 이제 기대합니다. 이 약을 통해서 라는 설명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나레이션 같은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약을 뭐 많은 경로로 주죠. 특히 이제 간호사 R&D 같은 경우에는 뭐 센트럴 라인이랑 뭐 핀 라인 등 디바이스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센트럴 라인, 센트럴 비너스 액세스 디바이스, 뭐 케모포트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나 핀 라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같이 통틀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IV therapy,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Therapy, 그리고 dosing calculation 해서 IV fluid 관련돼서 그러니까 약을 어떤 도징으로 어떻게 calculation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TPN 관련돼서는 뭐 영양분은 그 영양을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떤 랩 봐야 되는지, 뭐 감염 인펙션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걸 봐줘야 되는지 등등 그런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페인 컨트롤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요. 페인 컨트롤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만약에 이 환자가 이 약만 계속 먹었는데 지금도 이제 약 컨트롤이 잘 안 된다 페인 컨트롤이 잘 안 된다 그럼 다음 옵션으로 간호사가 어떤 걸 레코멘드를 해줄 수 있냐 이런 문제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medication administration, handling and documentation 관련돼서 이제 환자 약 주고 남는 약들 그냥 버리는 약들도 있지만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거 관련돼서도 나오고 그리고 차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고요. 트랜스퓨전, 블러드 프로덕트 관련돼서 이제 트랜스퓨전 관련된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시험 전력은 무엇일까? 저희가 이게 한국에서는요, 약을 암기할 때요, 일반명으로 많이 이제 저희가 통용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고 다 지네릭 네임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브랜드 네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임상으로 딱 나오시면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그러면은 거의 다 애들이 말하는 게 브랜드 네임을 말해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다 지네릭 네임 내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브랜드 네임을 말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앵클렉스에서는 주네릭 네임을 좀 사용을 하고요. 가끔 브랜드 네임 같은 것도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주네릭 네임이랑 브랜드 네임, 일반명과 상품명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커먼 센스, 이제 기본이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간호사로서의 기본이 뭐죠? 이제 five rights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멘션할 텐데 그 right patient, right medication, right time, right dose, right route, right site, right documentation 이렇게 해서 이제 five right이 있어요. 저희가 우리가 환자한테 투약을 할 때 반드시 환자 먼저 확인하고 그냥 주잖아요. 그냥 막 주는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커먼 센스로 물어보는 그런 퀘스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리뷰를 할게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앵클렉스에서 얘네들이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해서 다 이리 약어를 많이 써요. 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접근할 때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약어들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걸 풀어서 쓰고 풀텀이 뭔지를 좀 아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약어랑 풀터미널로지만 아셔도 이제 맞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어는 처음부터 이제 풀어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집중적으로 하실 거는요. 자주 나오는 약물들이에요. 여기서 NCLEX에서 자주 물어보는 약물들이 있어요. 임상에서 많이 안 쓰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시험에서 좋아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들은 좀 암기를 하시고 이 약물들을 통한 사이드 이펙트, 뭐 adverse effect, mechanism of action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뭐 도징 가끔 물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약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 이런 건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제 CPR에 쓰는 약물들이 나와요. 이게 그냥 뭐 엄청 벌키한 약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CPR 칠 때 뭐 많이 쓰죠? 뭐 에피랑 뭐 아트로핀 헌해서 거의 CPR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뭐 볼루스로 뭐 플루이드 들어가고 나중에 ICU 해서 ICU 약들 주렁주렁 매달고 하는데 뭐 주렁주렁 매다는 그 ICU 약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CPR에서 이제 직접 처음에 CPR 칠 때 쓰는 약들이 있어요. 그 약물들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입사를 하실 때 다른 미국에서 병원에 입사를 하실 때 가지고 계시면은 입사할 때 편하신 이런 서티피케이트인데 그 중 하나가 BLS랑 ACLS 서티피케이트입니다. 이거는 아메리칸 Heart Association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RN들이 반드시 할 줄 아는 그런 스킬들이거든요. 스킬이고 knowledge이고 반드시 이제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끔 CPR에서 나오는 문제, 그 CPR에서 쓰는 약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EKG 스트립을 하나 띡 줘놓고서 이때 뭔 약 쓰냐 이런 식으로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EKG 스트립 읽을 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약을 쓰는지도 몰랐으면 그냥 굉장히 이제 당황하시는 거죠. CPR에 쓰는 약물을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EKG 스트립을 같이 연결해서 쓰시면은 그 공부를 하시면 쉽게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CPR 약물 근데 큰 건 안 쓴다. 우리 아피, 아트로핀 그리고 뭐 가끔 아데노신 이거 나오거든요. 그 SBT 때 쓰잖아요. 리듬 보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정도 이제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몇 가지 좀 팁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커먼 센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환자 그냥 약 주지 않습니다. 그 약 그냥 줄 거면 그냥 테크니션 하지 뭐하러 RN 합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세븐 라이츠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항상 리뷰를 잘 해주셔야 돼요. 환자 처음에 이렇게 투약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그 약 이름 물어보죠. 사람 환자분들한테 성함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성함이 어떻게 되고 뭐 데이트 오브 버스 생년월일 물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뭐 환자 암에 리스트밴드 갖고 있죠. 저희 환자 이제 환자 태그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쓰시고 여기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뭐 바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뭐 이름이 이제 다 명기되어 있고 MRN 넘버, 메디컬 레코드 넘버가 이렇게 같이 있고 이제 환자 번호 이렇게 같이 있어서 그거 확인하고 두 개의 방법을 직접 물어보고 그리고 환자 암밴드 이거 확인해서 이렇게 두 방법으로 해서 주고요. 오답으로 항상 물어보는 게 항상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환자 방을 보고서 환자한테 투약을 한다. 그건 오답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right medication, 이제 맞는 메디케이션 꼭 확인해서 주실 거고 그리고 right time 그리고 뭐 이제 뭐 아침 주는 약, 저녁에 주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볼 수 있고요. right dosing, 그래서 dosing calculation 하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right route, 우리가 그냥 그 입으로만 약 주는 거 아니잖아요. IV로도 줄 수 있고 subQ, sublingual, 그리고 suppository, 그리고 이제 루트가 뭐 다양할 수 있는 방법, 뭐 G튜브나 L튜브, 팩튜브 등등 튜브 피딩으로 튜브 피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튜브로도 메디케이션을 줘요. 그래서 그 여담으로 서브큐로 다양하게 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서브큐로 주는 약들이 뭐가 있죠? 인슐린, 그죠? 인슐린이랑 러브낙스에서 에녹사파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DBT 프로필락시스 할 때 에녹사파린 많이 주는데 이게 서브큐로 들어가고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 로테이션 한다. 그래서 이제 right site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슐린 한 곳에 계속 주지 않잖아요. 계속 이제 데일리 계속 다르게 그 사이트를 로테이션 하고 왜냐하면 스킨이 띡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 곳에 계속 집중적으로 주면 안 되고 계속 로테이션 해줘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right site. 그래서 right site 문제로 그림을 한번 줘요. 그림 하나 줘. 배때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딱 주워놓고서는 내가 어제 여기에 줬다. 그럼 너 내일 어딜 줄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그래서 클릭해서 답 찾는 거. 뭐 이제 그 사이트 로케이션 옵션이 되게 많아요. 뭐 팔에도 사이트 옵션이 있을 수 있고 배 옆에도 있을 수 있고 가슴에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 그리고 해서 뭐 이런 거 있고 그 NTG 패치 있죠. 나이트로글리세린 패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붙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트 사이트에 관해서 그림 문제랑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rite documentation. 이제 환자 투약한 다음에 그 다큐멘테이션 이제 미싱한 면에 이걸 줬는지 안 줬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팅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영상 잠깐 스탑하고 풀어보세요.